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자의 급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가보실까요?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가 나란히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이 오늘 온코 지금 테라퓨틱스와 함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4회사가 바로 온코 테라퓨틱스입니다. 항암신약 후보물질 내수파립이라고 하는데요.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모조리 다 급등세에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윗골이 조금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케어도 오늘 좋습니다. 네, 주가가 거의 22% 가까운 급등 보여주게 되면서 346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전과 그리고 알테오젠 다음으로 거의 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는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 보면은 하나그룹주가 모조리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하나그룹이 다시 한번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안에 조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의 조선사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오스탈의 지분 공개 매수를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에도 한번 인수합병을 시도한 바가 있었는데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번에는 적대적인 M&A를 통해서 손에 넣게 됐습니다. 이인즉슨 바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기 위한 그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거의 신고가에 다시 한번 근접하는 하나엔진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26,9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이 하루 만에 다시 일어섭니다. 급반등이 재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알래스카 모멘텀을 받고 있는 동양철관의 주가가 강한 모습이고요. 1,000원선 돌파 가능할지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2% 넘어가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보신 동양철강과 함께 넥스틸도 같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범양건양은 최근에 등락이 조금 있는 종목입니다.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가 되면서 거래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가 매수 힘 받습니다. 네, 10% 넘어가는 급등권 속에서 2,280원 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가 지금 정치 테마주인데요. 네,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현재 8% 넘게 상승하면서 1,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재명 테마주를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변론 기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움직이고 있는 정치 테마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LCD 현대마린엔진의 주가는 3만 원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강세 종목들의 좀 편승되면서 같이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대구백화점이 7% 넘게 주가 뛰네요. 현재 구간은 8,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HS-에드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도의 디지털 콘텐츠 글로벌 허브를 오픈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약세권으로 전환되면서 7%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사이긴 한데요. 네, 신사업을 그쪽으로 확장하면서 일종 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락 쪽으로 들어온 모습 속에서 2,600원 건 기록합니다. 태양건설과 성문전자 우선주, 한솔케미칼 오늘 조정이고요. 큰 폭은 아닙니다. 4에서 5%가량의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밀리는 종목들 보시면은 매물 소화를 좀 거치는 종목들이 체크가 되는데요. MS솔루션과 APR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APR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좀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지금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66,700원 건 기록하면서 3%가량의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MS솔루션도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락이 나오게 되면서 3% 초반 정도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TY홀딩스도 오늘 조정권에서 움직임 나오게 되면서 2,000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등락이 최근에 심한 금양이 3% 초반, 한올 바이오파마 같이 밀려나는데요. 34,200원 기록하면서 4.3%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기 전에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영일 전문가는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쪽에서 계속해서 수익의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종목에 대한 힌트도 많이 내드렸는데요. 오늘 뭐 이쪽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후발주자 쪽에서의 오늘 강하게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몇몇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또 어떻게 분석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김영일 전문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장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전자의 상승이 가장 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레거시 쪽이 또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을 연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증시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또 좋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간밤에 이제 또 소매 지표, 판매 지표가 또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이 판매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증시도 오전에 기술주 위주로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은 이제 또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레거시 쪽이 살짝의 또 이제 이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 물량이 그렇게 크게 빠져나오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또 잘 나와주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4만 원 이상까지 좋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흐름을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4만 원 구간이 무언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었던 신고가 부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약간은 윗꼬리를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는 이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어느 정도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6만 원 구간에 상당히 또 이제 강력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게 되면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었던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지금 이제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또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지만, 이제 시장이 1차적인 또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전체적으로 상승 이후에 1차적인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상승에 살짝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도달을 했구나 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레거시는 무언가 이제 지금 현재 앞장서서 출발을 했었던 종목군들보다는 새로운 후발주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할 필요성,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철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섰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신고가 영역에서 이제 계속해서 윗꼬리를 만들어내 가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언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부담감이 느껴지는 구간에서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 정도가 어느 정도 또 막차를 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은 세아제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전장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철강이나 혹은 반도체 레거시 쪽에 막 상승이 잘 나왔었죠. 그러다가 오전에 지수 자체는 떨어지는데 수급이 또 순식간에 활발하게 돌아버리는 그림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또 하나 그룹주 중에 하나 엔진이 순식간에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최근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우리는 한번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또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과 그다음에 하나 엔진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또 약간은 변화되는 그림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번 주에 반도체 레거시 쪽 하면서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늘까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차례 수급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지수 자체는 떨어지는데 종목별로 수급 변화 특이점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오전장이 체감이 되거든요. 하나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하나 엔진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온다라든지, 계속해서 또 이제 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에도 수급이 들어간다라든지, 지금 무언가 시장이 지수 자체는 빠지는데 그 빠져버리는 수급들이 새로운 종목군들로 또 수급이 들어가면서 무언가 변화할 수 있을 만한 분기점에 슬슬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체감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미증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좋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상호 관세 발표가 2주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도 그 즈음에 시작이 됩니다. 즉 시장에 현재 수급 변화점이 크게 나타날 만한 이슈가 굉장히 또 이제 큰 두 가지 이슈가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다가오는 트렌드를 또 새롭게 우리가 맞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 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반도체 레거시 쪽이라든지 혹은 뭐 추가적으로 방산 이런 쪽들이 돌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무언가 새로운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양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 또 반도체 레거시 혹은 뭐 철강 이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후발주자 혹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트렌드 종목군들을 또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쪽에서도 후발주자 찾기 작업 계속해서 이어가 보셔야 될 것 같은 모습이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이 엑시온 그룹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째 이틀 연속 급등 보여주게 되면서 1,000원권 돌파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레인이 오늘 강하더라고요. 주가가 19,000원대까지 뛰면서 거의 2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어레인 관련해서는 국내 첫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포집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산퓨얼셀과 한수원과 협력을 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LNG 연료전지 게임체인저의 어떤 기대를 모으게 되면서 오늘 강하게 모멘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코닉 테라퓨티스 같은 경우에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 FDA에서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속 허가가 진행이 되고요. R&D 개발금까지 지원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강세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연속성 확인 좀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투비소프트가 23% 넘게 뛰면서 주가 746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흘 만에 반등입니다. 하지만 투자 환계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이버원이 오늘 강합니다. 거의 5,000원대까지 올라와 주면서 15% 넘어가는 급등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화이트 해커 보유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량까지 붙으면서 강한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밖에 올라오는 쪽에서는 SCM 생명과학이 랭크가 되면서 16% 넘어가는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소록수나 노건 CNI가 오늘 함께 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RPBO 바이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그비 X가 출시한 달 만에 650만 개 판매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연질 캡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오랜만에 서암기계공업 올라옵니다. 주가 4,000원대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13% 넘어가는 강한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을 넘어가 보면은 알티캐스트가 지금 오늘도 18%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한가로 진입이 됐었고요. 오늘 장중에 하한가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가 52주 신저가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3,000원 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하고 있는데요. 계열사 파산 신청 소식이 이번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쪽으로 계열사 쪽으로 출자된 자금이 보니까 231억 원 정도 되고요. 2023년 기준 자기 자본 대비 7.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BL팜텍이 12%, 지행코와 알텐도 두 자릿수대 급락세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서는 플라즈 맵이 또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거래소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600원대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톡신은 지금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주가 상태가 안 좋네요.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흘 연속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리튬 퓨어스가 최근에 보면은 일중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으로 돌변하면 게 되면서 어제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1,000원 밑으로 가격 떨어지고 있습니다. 센서뷰의 주가도 9%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차익 매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베노티에날의 주가도 8.8% 하락하면서 1,49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점을 특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따가도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또 이제 위치를 우리가 한번 슬슬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세가 좀 잘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현재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중단 부분의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어느새 이제 또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까지 현재 어느 정도는 근접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또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또 이제 가자 지구를 공습을 했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30명 넘게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전히 트럼프는 관세에 대한 강행 의지가 높은 상황이고, 다가오는 공매도 재개 이슈, 그리고 이제 또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습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시장에 이제 또 수급에 영향을 분명하게 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워낙에 하나 그룹주도 강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레거시 이런 쪽들도 굉장히 강력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또 빠르게 수급이 좀 순환되는 구간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다가오는 이슈들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또 이제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돌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발빠르게 좀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제가 기술주 슬슬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급등이 나왔었죠. 예를 들면 ICTK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10,000원부터 15,000원 구간까지 급등.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CS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파이브 프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벌써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잘 나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양자 컴퓨터도 약간은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제가 유리기판, 클로봇과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또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슬슬 접근하기에는 위험스러운 위치가 또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신고가 위치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슬슬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러면은 잠시 쉬어갈 수가 있겠구나. 무언가 눌림 구간을 기다리고 혹은 덜 간 종목을 픽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게 현재 대부분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이 뭔가 이제 저번 주부터 반등세에 맞추어서 기술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철강주와 함께 전체적으로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 무언가 이 반등을 또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1차적인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해서 슬슬 차익 실현을 내뱉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지수도 약간은 무언가 좀 살짝 탄력이 부족해진다라고 하고, 이슈들 또한 무언가 시장에 약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슬슬 또 포트 조정의 어떤 이 기회를 좀 노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의 변화점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곧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또 지금부터 포트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일전에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포스코 DX를 포함을 해서 뭐 철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새로운 종목군들을 또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온전히 이제 그러한 이 수급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뭐 포트 조정이 진행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또 시장의 어떤 변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또 포트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포트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준비만 하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멘트에는 포트 조정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을 새롭게 채워 넣어야 될까라는 고민들은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데일리로 김영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영입시켜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